여기에 이제 기름 부은 게 이제 한류 드라마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북한 정권이 반세기 동안 북한 아이들을 세뇌시킨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가 그냥 한순간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어떤 교육을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남한 드라마 열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까지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키고 북한 교과서에서는 남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원래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뭐 썩고 병든 자본주의 뭐 사회 그리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미제 식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제 남조선은 이제 해방시켜야 될 그런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해방돼야 될 조건이 아니라 점령해야 될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북한 남조선 인민도 해방의 그런 구도가 아니라 점령해가지고 노예화시키는 거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패턴은 비슷해요. 뭐 썩어 빠진 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이제 썩어 빠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할수록 북한이 훨씬 더 부익부 빈익빈이고 북한이 훨씬 더 뇌물이 판치는 썩어 빠진 사회고 북한이 훨씬 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공정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위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가 되고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명품을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팔 같은 데서 폭발하게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젊은 세대, Z세대에 의해서 MZ세대에 의해서 불공정함을 타파하기 위한 이 도미노 같은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나라에 비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맹렬한 반응은 못하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또래의 20대 청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은 배낭여행 뭐 해외 전 세계 다닐 수가 있고 알바에 돈 벌어가지고 뭐 물건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른데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 아버지가 탄광에 있으면 탄광에 또 들어가야 되고 내 아버지가 중앙당 고위 간부면 나도 중앙당 고위 간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런 계층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걸 대물림 되다 보니까 도대체가 북한이 봉건 사회를 타파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세웠다고 하는데 더한 봉건주의로 돌아갔으니까 지금 북한 청년들이 더 이제 이게 열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 부은 게 이제 한류 드라마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북한 정권이 반세기 동안 북한 아이들을 갖다가 세뇌시킨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가 그냥 한순간에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어떤 교육을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교육하고 배급 주고 또 이제 사상 그 공포 정치를 하는데 교육과 배급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공포 정치만 이제 요란하게 남아가지고 이민들을 갖다 마구 때려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잡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걸 지나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파괴적으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적인 예가 뭐냐? 그 고등학생들이 뭐 드라마 봤다고 해서 반역죄를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킨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 처형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남한 드라마 열광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더 어릴수록 애들이 더 무모하고 더 이제 막 진취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등학생이 더 요란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 고등학교가 지금 한류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까지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갖다가 이제 학대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한류에 대한 어떤 거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가 내놓은 게 뭡니까? 두 개 국가 하자. 그런데 두 개 국가라는 게 이거는 북한이 지난 그 김씨 왕조를 유지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축 가운데 하나가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안 된 이상 한반도의 혁명은 미완성이다. 대한민국 남반부가 미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우리 북조선만 지상낙원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것은 북조선 공산당, 노동당의 역사적인 위협이고 선대 수령의 유훈입니다. 근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 선대 수령을 배반하고 선대 수령을 이게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순덩어리적인 그런 이제 북한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이건 김정은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3대 기념 헌장 탑이라고 이제 쭉 있는데 그 아주 통일을 상징하는 3대 헌장 탑이 있는데 그걸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행위죠. 아버지가 한 걸 갖다 지가 왜 폭파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통일 방식은 인민군대 동원해가지고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도 숨어 있지만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제 대명제는 그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그 김정은 따위가 아버지가 했던 걸 갖다가 폭파시켜버린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다급해 있고 얼마나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북한 내부에서 저렇게 통일 열기가 끓어오르냐. 자, 70년간 김일성 때는 뭐 했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을 이제 먹이겠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김일성 내내 그냥 옥수수밥만 먹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김정일 때는 뭐가 왔냐? 강성대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데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인민들 생활이 다 풀린다. 근데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강성대국이라는 문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강성대국 비슷한 문이 열렸는데 간부들만 먹고 살게 됐다. 이게 이제 북한 인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김정일 시대에서 뭐가 있냐? 자,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경제 생활은 봉건주의 시대가 비슷하게 낙후돼 있다. 이게 김정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봉건주의 낙후됐다고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군사력은 선진화돼 있는데 이제는 인민 생활을 높이겠다고 말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됩니다. 그럼 7, 8년 동안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20개 10승 정책이라고 1년에 뭐 공장 20개씩 10년 만들겠다.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북한의 경제를 갖다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공장을 뭐 찍어내가지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는 방식이고 얼마나 무식했으면 지가 공장을 건물만 찍어주게 되면 알아서 니들이 그 경장을 돌리라. 아니, 그 교육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외국하고 그런 교류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틀 속에서 자기는 해줬으니까 니들 책임은 다 니들이 져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북한 인민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처참한 그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다 간부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일부는 또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 죄를 모면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지켜본 북한 인민들이 이젠 지겹다. 이제 너네 끝나자. 응? 더 이상 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뭐냐? 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과 이 모든 고난은 통일로 인해서 남측이 도움받아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는 길밖에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고 있는데 북한은 통일로 가자는 그 열망이 그냥 100%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해결책은 통일밖에 없다. 이제는 희망이 통일인데 이거를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딱 때리니까 뭡니까? 인민들이 열받는 거죠. 자기도 유일한 탈출구 희망이 통일인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거의 뭐 이거는 실성할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동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맞냐?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앵무새인가? 그러면 통일부라는 게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만들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통일부 장관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통일부 장관하고 있는데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하겠다고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북한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고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꺾는 김정은과 한편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다가 김정은의 편에 서가지고 그걸 같이 억압하는 정말 나치 부역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이거를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가짜 평화에 그걸 포장해가지고 마치 평화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이제 그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그리고 이 정동영 같은 사람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반통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통일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통일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비중은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고 내수 시장이 1억 5천이 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수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듭니다. 내수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중국은 10억이라는 내수가 있고 이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병합을 하고 북한이 병합이 되면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동북 삼성 지역이 다 대한민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한국 상품을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상품이 인천세강으로 빠지는 밀수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뭐 중국 상품이 좋아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상품을 의도적으로 깔아가지고 몹싸게 해가지고 중국의 기업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 천리 국경이 중국과 마주 앉게 되고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한국의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밀수하고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동북 삼성 지역이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이 돼가지고 내수 경제가 1억 5천, 2억, 3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숨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경제가 유독 힘드냐? 이런 수출 주도 경제의 취약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힘든 게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가 더 경제가 확대되고 탄탄한 어떤 내수 경제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이런 구조에 갇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은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통일하지 말고 두 개 국가로 가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일이고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역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 좀 정상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죠. 이번에 에이펙 아무리 잘해서 뭐합니까? 저런 사람이 다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남북 간에 조성된 북한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한일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오겠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탈북자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도 이사했는데요. 이삿짐 센터에 사장만 빼고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해요, 거기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미 대한민국은 인력이 없습니다. 탈북자 청년들 무대기로 오겠다는데 다 받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근데 왜 그걸 못 오게 하고 그걸 왜 우리가 확성기도 막 뿌리고 나대도 막 뿌리고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걸 이걸 왜 우리가 끊습니까? 이미 북한은 다 끝났고 북한 주민은 전체가 다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거대한 어떤 파도가 통일의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 통일의 파도를 우리 스스로 외면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말 반국가적인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고 이재명 정부는 통일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편이 돼가지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거대한 전략을 세우고 나가면 어느 순간 통일은 옵니다. 그게 평화고 그게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젊은 세대 깊숙이 한류가 들어가게 되면서 세대 차이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대 간 갈등은 없나요? 이런 갈등이 김정은의 권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세대 갈등이 뭐 없진 않겠지만 이게 뭐 젊은 세대가 또 열광할 뿐이지 뭐 30대, 40대, 50대라고 해도 이들이 한류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또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국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이제 뭐 조용필 노래 이런 걸 좋아하지만 또 북한의 지금 그 MZ 세대는 요즘 애들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류를 좋아하는 이 전 세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국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열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에서 뭘 했냐면 한국 사국을 본따 가지고 계월량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계월량. 이 계월량은 이제 평양성 그 임진왜란 때 평양성에서 그 카토 부대를 갖다가 이제 뭐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 장군을 갖다가 이제 같이 물에 빠진 넌게 비슷한 이제 그런 게 계월량이 있는데 이 스토리를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걸 보던 평양 시민들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런 중장년층들이 그거 보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당장 그만두라고 막 항의가 그냥 빗발쳤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그 아저씨들은 뭐 태조 왕건 뭐 그리고 이제 뭐 대조영 그리고 뭐 이런 그 영의 눈물 이순신 뭐 이런 한국의 굵직한 사국들을 다
보고 여기 열강이 있는데 갑자기 개월량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심해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정은 본인도 그냥 내리라고 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자, 그 정도로 이제 한류에 이제 심취되어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 다 그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세대적인 갈등보다는 약간 그 자제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지만 부모들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자제해라. 너 괜히 그러다가 보입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제 뭐 이런 그런 한류 가지고 공감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형성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북한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대한민국으로 와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진 상태가 이미 오래 지속이 돼 있고 그 결과물이 뭐냐? 김정은이가 남의 국가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왜 남입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왜 남이라고 합니까? 북한 전체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이라고 강제적으로 갖다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일의 열망과 통일의 기회는 이미 와 있고 이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는가는 우리의 몫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북한의 두 개 국가로는 갖다가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정말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이 더 길어지게 되고 우리 한반도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이걸 누가 만드냐? 바로 대한민국의 이런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제발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역할이다. 투표로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한 이제 북한 탈북자 출신입니다. 저는 오래됐습니다. 온 지가 30년 됐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이제 특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또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운동을 한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뭐 저희를 좀 후원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북한 사건 파일 365 또 평양 24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목적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이나 또 이제 우리 단체 북한 전략센터가 하는 한류 확산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은 북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생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가로막는 구어떤 세력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걸 우리가 물리치면서 반드시 우리 세대의 통일을 만들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 세대는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통일을 다음 세대에 떠넘겨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모면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어른들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올리면서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